자, 정확한 법률 지식과 다양한 사례로 우리 일상 속의 그 법률 상식을 좀 더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도움 말씀에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배우였죠. 윤정희 씨의 그 후견인 문제로 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데 오늘 후견인 관련한 내용을 준비를 하셨다고요. 좀 자세히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배우 윤정희 씨 남편과 친정 식구들 간의 성년 후견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는데요. 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먼저 후견 제도에 대해 조금 설명드려야 할 것 예. 같은데요. 예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신적인 장애나 치매가 있는 경우에 그 법원에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저희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하던 제도가 있었는데요. 제도가 바뀌면서 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금치산자라는 표현은 금치산,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재산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예.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했죠. 그래요. 그 느낌만 들어봐도 좀 뭔가 좀 안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명칭을 다 바꿨군요. 예. 이름만 이렇게 바꾼 건가요? 그 전체적인 제도는 비슷하다고 예. 할 것입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 금치산 제도가 사건 본인, 그러니까 당사자의 재산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피성년 후견 제도는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해하기 쉽게 그래도 보신다면 피성년 후견 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고요. 예. 피한정 후견 제도는 예전의 한정치산 제도와 비슷한 제도인데요. 조금 더 경미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요즘 이런 그 사건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그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이런 게 이루어지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주로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을 하는 경우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인데요. 예. 실무를 하다 보면 접하는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런 경우에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견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굉장히 광범위한 경우에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재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재산이 많이 있는데 치매가 있으셔서 이걸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다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죠. 아니면 반대로 고액의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할 때 치매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아예 후견 제도를 활용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안전하게 거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가족들의 그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유용한 제도인데 부작용은 없나요? 이런 부분들이? 네, 부작용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후견 제도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앞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예. 그런데 현실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가족 간의 재산을 증여합니다. 예. 자식들에게 공평하게만 분배를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특정한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쪽에서는 부모님이 의사결정 예. 능력이 없었다 이러면서 후견 신청을 할 거고요. 예. 반대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증여였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아. 이런 식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후견 제도를 활용해서 당사자가 실수로 처분한 재산을 원상 복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 실제 서울중앙지법 사례인데요. 서울의 상가를 비롯해서 여러 부동산과 예금이 있던 김모 씨를 남동생이 데리고 가서 모든 재산 관리를 동생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위임장까지 쓰고요. 재산까지 처분해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김 씨의 아들이 변호사를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서 재산을 원상 복구하라 이렇게 소송을 냈고요. 승소한 사례도 있었죠. 다행히 그 원상 복구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런 일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후견인을 지정할 때 법원에서는 추정 상속인이라고 자녀들과 배우자들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그 예.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너무 심한 경우 보통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싸우는 경우인데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 변호사와 같은 공정한 입장에 있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너무 분쟁이 좀 심하니까 그러면 제3자가 후견인이 되라 이런 경우도 있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 저희도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예. 한편으로는 공정한 제3자가 후견인이 되어 공정하게 재산을 관리하니까요.
어쩌면 형제들 간의 분쟁을 미리 막는 그런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 제도라는 게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게 하면은 자녀 간의 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좀 잘 활용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알쏭달쏭 생활법률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